반갑습니다. 네. 시작하는 거예요? 네, 맞아요. 이렇게 시작해요. 편하게 하시면 돼요. 당황스럽네. 네, 저희는 뭐 오프닝, 뭐 클로즈 이런 게 없습니다, 팀장님. 네. 먼저 자기소개 부탁드릴게요. 네. 예, 안녕하십니까. 네. 이베스트 투자증권에서 투자전략팀장을 맡고 있는 신중호라고 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저는 이제 오랜 기간 방송에서 또 많이 뵙고 뭐 투자 전략 쪽으로는 워낙 유명하시니까 연락을 드려서 이렇게 섭외를 했는데 네. 요즘에 많은 개인 투자자분들이 시장 방향성에 대해서 워낙 또 고민이 많으신 것 같더라고요. 이게 최근에 또 코스닥 시장이 또 급락을 했고 유독 그렇죠. 매물이 많았고 그렇죠. 이렇게 코스닥 시장이 좀 세게 조정받는 이유를 팀장님께서는 어떻게 보셨어요? 저희가 이제 방송하는 날은 또 2%인가? 오늘은 또 올랐어요. 네, 800선을 탈환하긴 했어요. 다행스러울 것 같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는 워낙 주가라는 거는 뭐 어제 오늘 올랐다고 해서 내일 또 오른다는 보장이 없기 때문에 근데 코스닥 급락했다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다들 인지하는 거는 특별한 이슈는 아무래도 그 대주주 양도세가 가장 크지 않을까 아시겠지만 얼마 전에 그 홍남기 부총리께서 네. 3억을 이제 고수하겠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나서 더 많이 빠졌어요. 아직 확정된 건 없습니다. 아직 확정된 건 없고 만약 지금대로 과세가 기준이 되게 되면 그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12월 28일이 배당날이거든요. 네. 그래서 12월 28일에 배당을 받기 위해서 주식을 갖고 있는 사람 중에 3억 원 이상이신 분들은 대주주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12월 27일까지 매도를 하고 싶은 생각이 많겠죠. 그렇죠. 12월 27일까지 매도할 거니까 그 전에 하다 보니까 최근에 얼마 전에 빠진 게 800선을 깨고 내려갔을 때는 오히려 개인이 팔기보다는 기관하고 외국인이 더 팔았어요. 맞아요. 그러니까 표면적으로는 그러면 되려 그 매물을 걱정한 매물 이렇게 된 것 같고요.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코스닥에 대한 심리를 돌리려면 정책적인 변화가 있지 않고서는 연말까지 계속되는 이슈일 수 있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럼 오늘 이제 반등이 나와서 800선을 탈환하기는 했지만 불안한 반등으로 봐야 되는 거네요. 그렇죠. 뭐 수급적인 부분이라고밖에 말씀을 드릴 수 없기 때문에 불안한 반등일 수는 있다라고 얘기는 드리고는 있어요. 근데 코스닥과 코스피가 거의 10월이죠, 사실. 10월에 이렇게 급하게 다이버전스라고 하는데 이렇게 다른 방향을 할 때는 다이버전스가 난 건 수급 때문이라고 보는데 저희는 근데 최근에 이렇게 많이 빠지니까 네. 이제는 좀 사자콜을 하고 있습니다. 오. 네. 아직은 불안한 건 맞아요. 네. 그러니까 뭐냐 하면 11월 이제 대선도 다음 주고 뭐 대선이 지금 바이든이 된다고는 하지만 미국에 있는 여론조사도 다 바이든하고 얘기하는데 혹시 모른다라는 불안감 때문에 다들 또 약간 반신반의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실제 11월에 바이든이 대통령이 당선이 된다 하더라도 정말 재정 지출을 시장의 예상만큼 하는지도 잘 모르겠고 더불어서 우리나라도 아직 그 대주주 양도세라든지 여러 가지 정책들이 나올지 안 나올지 통과될지 안 나올지 불확실하거든요. 네. 근데 이렇게 불확실할 때 주식을 사야 된다는 얘기를 드리는 거죠. 대신에 저희는 좀 약간 좀 우스갯소리인데 네. 한 3회에 걸쳐서 11월에 열흘마다 한 번씩 사자. 네. 열흘마다 코스닥을 팍팍팍 한 방에 사면은 왜냐면 바닥은 누구도 모르거든요. 맞아요. 네. 왜냐면 시장에 최근에 얘기 나오면 500에서 출발해서 900 갔다가 반토막 나면은 700 정도니까 네. 700까지 오면 살게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700까지 오면 살게 하면 700까지 안 가거든요. 오히려 700에서 사면 700보다 더 내려가겠죠. 네. 그래서 저희는 차라리 11월에 3번에 나눠서 사자. 왜 이런 얘기를 드리냐면 주가라는 건 바닥을 아무도 알 수는 없고 예상보다 시장이 만약에 사들어봤는데 올라간다 그러면 그런 불확실성에도 불구하고 시장이 어떤 수급이나 그런 악영향을 다 소화하고 괜찮게 올라간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이고 근데 샀는데 빠지고 샀는데 빠지게 되면 어떤 이슈가 나타날 수 있느냐 미국이든 한국이든 대주주 양도세와 관련된 것들은 이미 가격을 반영했거나 아니면 조금은 3억에서 5억 원으로 올라갈 수 있는 여지 불확실하기 때문에 이 부분들을 해결하려는 정책 아니면 어떤 기대심이 생겨날 수 있는 게 11월이라는 거죠. 그래서 오히려 수채 대선 결과가 다 나오고 재정 지출과 관련된 합의도 되고 대주주 양도세가 12월 28일이 지나서 다 이제는 해결이 되고 났을 때는 이미 주가는 올라서 있을 거라는 거죠. 네, 그래서 아무것도 정해진 건 없어요. 지금부터 그러면 너 사라고 얘기했는데 무슨 자신감이냐?
대선 네가 알고 있냐? 앵두스의 소위 말해서 3억에서 5억으로 하는 거 내지는 그거 조금 줄여지는 거 정말 알고 하는 얘기냐? 몰라요. 모르는데 우리가 코로나가 터지고 나서 이렇게 빠르게 급반등할 것도 몰랐고 그리고 그건 맞아. 그렇죠. 그리고 지금 상황에서는 어저께 우리나라 GDP도 나왔지만 아직도 기존의 경로에서 너무 많이 떨어져 있기 때문에 지금 조금 불안해지게 되면 오히려 그게 기회일 거라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주식을 우리가 코로나가 3월 20 며칠인가 딱 터지고 나서는 사실은 엄청나게 빠른 반등을 했거든요. 네. 근데 지금부터 나오는 반등은 그거보다 좀 강하진 않을 수 있어요. 그래서 너무 스토리 위주로 가는 종목은 좀 리스키할 수 있습니다. 대신에 뭐 이런 얘기하면 또 애널리스트네 하겠지만 결국 그래도 실적이 좀 찍히는 것들, 그래서 뭐 이익이 아예 터무니없이 계속 마이너스 나오는 기업들은 사실은 좀 지양해야 되죠. 왜냐면 500에서 900 갈 때랑 이제 한 700이 좀 안 되는 800에서 다시 900이나 그 이상 트라이 할 때는 이 높이가 다르기 때문에 그쵸. 종목이 다 올라가진 않을 거고 차별화가 될 수밖에 없다라는 얘기는 드리고 있습니다. 근데 인덱스를 사는 개념이게 되면 11월은 좋은 기회일 수 있다. 이런 얘기 드리고 있습니다. 네. 분할 매수는 역시나 정석이다. 근데 분할 매수도 한 11월쯤에 하는 게 괜찮다라는 얘기 드리는 게 네. 그러니까 만약에 11월에 대선이 안 끝났어요. 왜냐하면 11월에 3일이 되더라도 미국은 사전투표가 굉장히 많이 되고 있기 때문에 불안한 부분들은 있긴 있죠. 근데 그 불안함이 가장 강해질 때가 언제일 것 같냐라면 누구나 예상하는 건 11월이거든요. 그래서 누구나 11월은 회피하고 싶을 거라는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데 그때가 저희는 기회다라고 얘기를 드리는 거죠. 11월이 매수 적기다. 네. 와우. 연말하면 국내 증시에서 많이들 얘기하는 게 배당주도 있고 네, 맞아요. 또 팀장님께서 제 방송에 나오셔서 네. 좀 은행주 좋게 본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네. 지수가 실질적으로 조정을 받거나 하락을 할 때는 얘네들이 잘 가기는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네. 배당이라는 기대가 있으니까 그러니까 보통 하방 경직성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러면 야, 이 정도 가격이면 실질적으로 금융지주들, 뭐 우리금융지주부터 신한은행, 뭐 KB금융지주 실적 다 발표 나왔는데 네. 되게 좋아요. 좋고 지금 가격에서 배당 수익률이 거의 5에서 6%니까 시가 배당률이긴 하지만 그러면 지금 은행 예금 맡겨봐야 1% 내외잖아요. 그러면 어차피 은행주들은 뭐 자산가치 대비해서 0.3배, 4배인데 배당 수익률이 5%야? 이거 사지 이렇게 되는 거죠. 성장성은 없지만 네. 주식이 성장에 대한 베팅이 좀 떨어지면 배당이라도 받을까라는 기대가 아니면 뭐 소위 말해서 일드라고 하는데 일드에 대한 수요가 상당히 많아지는 사이클이긴 하죠. 그럼 지금이. 포트 이제 한 부분 담아가는 정도로 네. 우리가 뭐 시장의 대안으로 요 정도로 봐야 돼요 그러면? 딱 요때만인 것 같고 네. 근데 이제 중요한 게 뭐냐면 미국 같은 경우에는 이제 분기마다 결산월마다 기업이 잘 퍼져 있는데 우리나라는 한 12월 결산법인이 상장법인의 한 98% 이상이거든요. 이 말은 뭐냐면 12월 28일에 주식을 갖고 있으면 배당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1년 내내 내가 배당주 사겠다고 1월에 사는 것보다는 12월 가까이 돼서 사는 수요가 많아질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또 그 12월에 이런 배당 수요가 있을 거라고 생각한 사람들은 11월에 사니까 그러니 조금 추워지거나 이러면 배당주를 사자는 콜이 나오는 건데 또 이게 또 경험치가 쌓이다 보니까 단순히 배당 수익률이 높은 것만 샀다가는 배당 날 때면은 바로 내가 5% 소위 말해 배당 수익률 5% 먹으려고 들어갔는데 주가가 5% 빠져버리더라. 개파락으로 출발하죠. 네. 그럼 이거 똔똔데? 이런 생각들이 되게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단순히 배당 수익률 접근한 게 아니라 배당 성장주. 배당이 따박따박 늘어갈 수 있는. 그러니까 배당 낙이 발생하더라도 이 이후에 또 얘는 배당을 더 줄 수 있을 만한 성장이 나와라고 하면 주가가 빨리 복원을 하거든요. 근데 은행주 같은 경우에는 배당을 소위 말해서 먹으러 갔다가 푹 빠지면 계속 안 그래도 우리나라는 지금 대출 증가에 대한 거를 굉장히 좀 조이고 있잖아요. 그러면 어느 세월에 이게 회복될지 모르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배당 수익률이 단순히 높은 종목 사는 것보다는 배당 성장주를 사는 게 낫다라는 얘기를 들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삼성그룹주도 혹시 거기 안에 들어갈 수 있어요? 그쵸. 이번에 배당 확대의 기대감이 또 상당히 커졌잖아요. 고 맞아요. 이건희 회장의 별세로 인해서. 그 배당 성장주의 개념에서 삼성그룹주, 특히 삼성전자가 1차적인 목표일 수밖에 없을 것 같긴 하고 네. 삼성전자가 다들 예상하는 게 뭐냐면은 2018년부터 19년, 20년까지 3개년 동안 2017년 10월에 주주환원 정책을 계획을 한 적이 있어요. 잉여 현금 흐름의 50%를 배당하겠다.
근데 계산을 해보니까 아직 한 10조 원 가까이 배당을 안 했거든요. 그렇게 따지면 지금 유통 주식수를 기준으로 한 1,400원 정도 더 배당을 할 수 있다. 그럼 1,400원이게 되면 현재 6만 원 기준으로 보면은 2.3% 정도 되거든요. 이거는 특별 배당으로 재원이. 기존에 삼성전자가 올해 엄청난 실적을 보여줬기 때문에 올해에 관련된 배당도 중간 배당 빼고라도 또 있는 건데 거기에 더해서 특별 배당까지 있지 않겠냐. 왜? 기본적으로 3년 동안 주주 환원 정책을 쓰겠다고 한 재원 중에 10조 원 가까이 남아 있고 거기다가 상속세와 관련해서 배당으로 재원을 마련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까지 나오다 보니까 그거 아니더라도 업황이 돌아선 상황에서 배당 성장주 개념에서 시장도 조금 어지러울 때 삼성전자 사자 콜이 강하게 들어갈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럼 매력적인 구간이에요, 삼성전자는? 네, 그렇기도 하고 시장에서 얘기가 나오는 거는 그러면 상속세를 받으려면 이건희 전 회장 사망 시점을 기준으로 2개월 전, 2개월 후 주가의 가중평균으로 상속세를 매기는데 네. 그럼 상속받는 입장에서는 2개월 전은 뭐 모르지만 2개월 후 동안에 주가가 올라버리면 상속세가 높아지잖아요. 그래서 저는 딱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삼성전자, 뭐 삼성물산, 삼성 SDS 이런 종목들의 주가가 좀 눌리지 않을까. 그게 다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일부러 누르지 않을까. 그러니까 다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런 생각을 다 하고 있거든요. 네. 나만 그런 게 아니에요. 눌릴 때 사야지 하면 못 사죠. 결국에는 삼성전자가 12조 원이라는 3분기 엄청난 실적을 냈기 때문에 4분기나 내년 1분기에는 아마 이 분기별로는 좀 떨어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 업황에 따라서 내지는 또 디램의 가격이 4분기에 정말 스팟이 도는 것이냐, 뭐 바이든이 되고 나서 중국이나 뭐 글로벌 트레이드나 수요가 올라올 것이냐에 대한 퀘스천이 붙어서 주가가 조금 내려가는 부분들 내지는 조금은 톤다운 되는 부분들이 있는데 지배구조 때문에 눌려야 된다라는 얘기를 하기에는 그 수요가 있다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내가 먼저 들어가야죠 그러면. 그래서 지금부터 저는 그래서 더 사야 되지 않겠냐. 설사 샀는데 눌린다 그러면 또 사야 되는 거죠. 또 눌린다 또 사야 되는 거예요. 아니 그러면 뭐 배당 성장주 먼저 이제 얘기를 해주셨는데 11월에 3번의 분할 매수를 예고해 주셨잖아요. 좋게 보는 꼭 3번 11월에 10일에 걸쳐서 한 방에 사면 안 돼요. 그러면은 그 11월에 3번의 분할 매수 어떤 섹터나 업종 쪽에서 보실 건지 요거 마지막 질문으로 1편 드릴게요. 섹터. 네. 저는 아까 삼성전자를 비롯해서 아까 배당 성장주 말씀드렸잖아요. 지금 우리나라는 이제는 모든 섹터가 다 좋고 모든 업종이 좋아지는 사이클이 아니에요. 네네. 성장률이 왜냐면 낮아져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 저금리의 좀비 기업들이 너무 많아서 이자 보상 배율이 1이 안 되는 기업들은 다 걸러야 되고요. 왜냐면 금리가 조금만 튀어도 작살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자 보상 배율이 1이 넘고 더불어서 매해 매출액이 늘어나고 배당금을 따박따박 늘린 기업들이 있어요. 뭐 대표적으로 LG생활건강 같은 기업들일 수도 있고요. 삼성 SDS도 삼성 SDS 이런 얘기도 하더라고요. 삼성 SDS 지분가치 올려서 그걸 팔아서 재원을 마련한다 할 수도 있겠지만 근데 그거는 모르겠고 따박따박 매출액과 배당 성장을 늘려왔던 기업들이라는 측면에서는 그러니까 그런 가이드를 잡고 종목을 좀 골라보시면 생각보다 많은 종목들 아니면 괜찮은 종목들 이 구간 연말을 잘 버텨낼 수 있지 않겠냐는 생각은 들고 있습니다. 추가 부양책 얘기를 제가 정말 10월 내내 하루도 빼놓지 않고 한 것 같아요. 이것도 정말 방송에서. 결국에는 결론을 못 내고 물 건너갔죠. 네, 물 건너갔어요. 어제 트럼프 대통령이 대선 이후에 나온다. 여론조사가 정말 신빙성이 있는 거야라는 의구심이 생겨버렸고 2016년하고 다른 부분이 뭐냐면 사전투표